인테리어 필름으로 한다고 하면 큰 싱크대 30 평대 뭐 이렇게 디귿자 기역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면 "철거 업체 다 철거했으니까 타일 업체 인제 너희 들어와." 해서 타일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일 업체에서 인제 공사를 했어요. 근데 누수가 생겼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일 업체는 "야 이거 철거 업체 너희가 철거 철거하다." 이거 말씀을 얘기를 할 거고 아흥. 어 이런 질문 아마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이 인테리어 컨설팅을 지금 한 15건 정도 한 것 같아요. 15건 정도 하다 보니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것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고것들이랑 또 인테리어 카페를 보면 또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인테리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 알려줘라." 인제 이런 목적을 아마 오셨을 거예요. 바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제로 님이 해 주신 질문입니다. 가성비 인테리어라면 턴키보다 반셀프 일 텐데요. 네 그쵸.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인제 턴키로 하기는 어렵죠. 네. 턴키로 하는데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턴키 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10% 에서 많으면 20% 까지를 업체 이윤으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뭐 8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가져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400만 원, 800만 원 정도. 그런 돈들을 다 누가 부담하냐?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턴키 업체에 맡기면 가성비 인테리어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터키 업체가 그거 받아 가지고 뭐 나쁜 거 하냐 뭐 일 하지 않냐 실제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 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거 해야 되냐면 공정 중간중간에 끼인 이상한 공정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도 아닌 거 타일 것도 아니고 뭐 목수 것도 아닌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터키 업체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터키 업체들이 뭐 감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하기 전에 업체 일정도 조율해야 할 것이고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걸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공사비에 어쨌든 간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한셀프 인테리어를 해야 가성비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싱크대 전체 교체랑 시트지 작업과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싱크대 전체 교체랑 일단은 시트지 인테리어 필름으로 한다고 하면 큰 싱크대 30 평대 뭐 이렇게 디귿자 기역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면 한 400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필름 시공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공 중에 하나가 싱크대에 하는 시공입니다. 싱크대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필름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다. 가성비 시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싱크대 수리 안 하고 그대로 팔까요? 싱크대 수리하고 비싸게 팔까요? 네. 싱크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냥 딱 정리해 드릴게요. 상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상판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뭐 알루미늄 상판이라든가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죠. 그리고 상판이 크게 깨진 부분이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부장 같은 경우 전체 교체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싱크대 상판이 안 좋으면 거의 90%의 비율로 밑에도 별로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싱크대는 상판은 좀 물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판에 틀어짐이나 뭐 깨짐이 있거나 하면은 아래까지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싱크대 하부장 프레임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프레임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싱크대 봤을 때 이런 사진 좀 한 번씩 저한테 보내 주세요. 문짝이 좀 물에 묻어 가지고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싱크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문짝만 교체하면 돼요. 문짝만 교체하거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필름 작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문짝에 이렇게 부푼 자국이 있어요. 이거 필름 작업을 하는 게 낫냐 문짝을 교체하는 게 낫냐 이거를 좀 비교해 보신다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손바닥 이렇게 펴셔 가지고 요 정도 손가락 빼고 요 정도 범위 안이 부품 범위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인테리어 필름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부풀었으면. 네.
퍼티 작업을 해 가지고 메꿔 주고 면을 잡아 준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 붙이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근데 면적이 이거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적이 이거보다 크게 되면은 통째로 얘가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퍼티 작업해 낸 게 자 다시요. 자 어떻게 이게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해요. 이 퍼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얘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덜렁덜렁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 때문에 이 손바닥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보다 더 크면 부품 부분이 싱크대 뭐 문짝이나 이런 게 부품 부분이 이거보다 크면 "문짝 교체가 낫다." 네 말씀을 드리고 문짝 교체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문짝은 그냥 뭐 그렇게 교체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프레임이 상했을 때가 문제인 거라 네 프레임이 상했을 때는 하부장 같은 경우에 전체 교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필름 작업하는 게 훨씬 낫고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철거할 때 주방이랑 욕실은 각 업체 철거하는 거죠. 아 이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 각 업체에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 업체에서 철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철거팀이 처음에 들어간다고 하면 철거팀에서 웬만한 철거는 다 해 주는 게 가성비 있는 시공입니다. 처음에 부른 업체에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철거 업체는 또 철거 전문이기 때문에 어 철거팀에서 좀 전문적으로 철거하는 게 비용이 좀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철거팀에서 보통 음 암롤 업체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롤 업체도 좀 같이 세트로 고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철거팀에서 하는 게 용이한데 단 그런 게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쪼끔 달라요. 우리가 터nkey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어 터nkey 업체는 어차피 터nkey 업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철거해도 상관이 없어요. 철거를 어디서 하든. 욕실 업체 타일 업체에서 욕실을 철거하든 그다음에 철거 업체에서 욕실을 철거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터nkey 업체에서 책임질 거예요,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인제 우리가 가성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터nkey 업체가 누구예요? 내가 터nkey 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터nkey 업체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욕실을 철거를 해요. 그런데 철거 업체에서 먼저 들어와 가지고 철거를 일단 했어. 그다음에 철거 업체 다 철거했으니까 타일 업체 "인제 너희 들어와." 해서 타일 업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타일 업체에서 인제 공사를 했어요. 근데 누수가 생겼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일 업체는 "야 이거 철거 업체 너희가 철거 잘못했네. 이거 다 철거하다 이거 방수층 깨졌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철거 업체는 "뭔 소리냐. 우리는 철거할 때 아무 문제 없었다. 타일 너희가 잘못해 가지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욕실 철거는 저는 타일 업체에 맡길 수 있으면 맡겨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쪼끔 더 비용 주더라도. 타일 업체 사실 어 잘 철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철거 안 하고 자기는 깔끔하게 타일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타일 업체에다 철거를 맡기게 되면 어 그 전체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타일 업체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철거할 때 훨씬 더 조심히 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욕실 철거는 타일 업체한테 가급적이면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사실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들어와서 할 거냐 그다음에 뭐 단기 매도를 할 거냐 전월세를 줄 거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사실 구별을 잘 하지 못하면 전월세용인데 과도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그만큼 전월세를 못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손해고 그다음에 단기 매도를 할 건데 또 과도하게 또 인테리어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돈 다 못 받거든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집에서 평균적으로 사는 기간이 3.5 년이라고 합니다. 3.5 년. 그러니까 집에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엄청 막 막 유튜브에서 막 보고 막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한단 말이에요. 8천만 원으로 인테리어 했어. 나중에 팔 때 8천만 원으로 팔 수 있냐? 그렇지 않아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면 그 돈을 나중에 매도할 때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셀프 입주 청소 vs 입주 청소 업체에 맡기기. 셀프 입주 청소를 할 거냐, 청소 업체에 맡길 거냐. 이거 근데 해 보신 분들은 다 말걸요? 우리 경매 투자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아마 다 해 봤을 거예요. 셀프 입주 청소 해 봤을 건데 하고 나면 약값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병원비 더 나와요.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어 맡기시는 게 더 저는 가성비 있는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기시는 게. 그분들 공사하시는 거 와서 보면 30 평대 기준으로 4 0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공사하시는 거 와서 보면 한 3-4 명씩 오세요. 장비 막 엄청 막 싸들고 오셔 가지고 정말 땀 뻘뻘 흘리고 하십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40 원밖에 안 줘도 돼?"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결과물도 당연히 엄청 훨씬 좋죠. 예. 저는 입주 청소는 인테리어 영역이라고 봐요. 인테리어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청소 업체에 맡겨서 하시라.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판세이프 인테리어를 했어. 그리고 인제 화룡점정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내가 뭔가 나의 뭘 남기고 싶어. 청소라도 하고 싶어. 그런 분 하셔야죠 당연히. 그분들 깔끔하게 열심히 청소하셔 가지고 어 그 집 하셨을 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신 분 하시고 그다음에 깔끔한 걸 너무 좋아하시고 청소가 취미이신 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일반 청소 힘들어하시고 그런 분들은 맡겨져라. 네 가성비 있습니다. 청소 업체에 맡기시는 게 있거든요. 이 질문이요.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딱 한 군데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기본만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만족도가 높을까요? 네. 예산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500만 원밖에 없어. 이제 어디 인테리어를 해야 돼. 네. 이거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테리어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집에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주방이랑 화장실 중에서 게스트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 있죠. 안방 화장실 말고. 네. 그거 2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거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실은 내가 짐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구를 깔끔한 거 들어오고 커튼 이쁜 거 하고 하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 내 집 이사했어. 그리고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뭐 돈 많아 가지고 다 못 했어. 그리고 친구들 불러왔어." 그랬을 때 그래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방이랑 화장실만 하면. 예. 이거 2개가 내가 사는 집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단기 매도 하시는 분 많잖아요. 단타 매도용 아니면은 전월세용이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무조건 거실이에요. 거실과 현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단기 매도할 때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사진입니다 사실. 전월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예쁘게 내놓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요. 많이 와야지 많이 온 사람들 중에서 내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 가장 잘 찍히는 부분이 현관과 그다음에 거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내가 살 집과 단타 매도용 집인 경우에 신경 써야 될 돈이 금전적으로 제한적이었을 때 7,000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른 거고. 음 그리고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주방은 너무 중요하죠, 주방. 주방은 어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뭐 예쁜 거 놓고 한다고 해도 인테리어가 잘 안 돼 있으면 커버가 안 됩니다, 주방은. 그래서 "주방만큼은 내가 살 집이라는 가정하에 꼭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인테리어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판셀프 인테리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이 단기 매도할 집이냐 그다음에 내가 거주할 집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혹시 헷갈리시면 어
저희 카페에 예 덴네할이라는 카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은 카페에 가입하신 분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질문 오는 거는 진짜 그냥 아는 거 그냥 다 때려서 놓고 있어요. 이번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명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조명 아예 우리 인테리어 컨설팅 자료 맨 뒤에 나오는 조명 계획을 보내줘 드려 버렸어요. 그분 집 구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그대로 조명업체에 하면은 조명업체에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 자료거든요. 그런 정도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 카페는 이제 처음 만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인테리어 카페는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카페에서 이런 거 글들이 많은 거예요. 막 8,000,000원 가성비 인테리어, 1억 인테리어 뭐 이런 거. 8,000,000 원이 왜 가성비 인테리어야.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 집 사서 1억 8천만 원 이렇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마인드로 보면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이런 인테리어들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것만 고런 가성비 인테리어만 좀 따로 다루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내가 할게요." 예. 인테리어 비싸니까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카페를 만들었고 계속 제가 꿀팁 공유를 하고 있고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셔 가지고 활용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네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